본건까지 진입로가 잘 포장되어 있어 차량 진입이 수월하고요. 실제 제가 현장에서 둘러보니 건물 연식이 좀 있긴 하지만 내부에 승강기도 있고 건물 컨디션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4층 건물이 10억에서 2억까지 저렴해졌는데요. 왜 이렇게나 저렴해졌고 이런 물건을 과연 사도 되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이쁘고 마당이 넓은 시골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이 다가구 건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진입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본건까지 차량이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있고 뭐 단차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 땅이 좀 커요. 땅이 다른 이런 그 건물에 비해서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한 170평, 그리고 건물이 한 16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땅을 사는 건지 건물을 사는 건지 헷갈릴 정도, 그 정도로 땅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을 받치고 있는 땅에 대한 어떤 경계명도 저렇게 담벼락으로 잘 구획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건물이 이제 돈인지 슬슬 들어가는 그런 연식입니다. 건물 승인이 2014년 승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따가 좀 볼 거고요. 그래서 1층은 이제 피로티로 되어 있고 주차장, 그다음에 계단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피로티 주차장하고 바닥하고 그다음에 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추 보더라도 지금 건물이 좀 크구나, 땅이랑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주차장 바닥이고요. 그래서 주차가 몇 대 되어 있고 천장도 보시면 이렇게 뭐 크게 하자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센서 등이 있고, 근데 센서 등이 날이 밝아서 그런지 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쓱 지나가도. 그리고 이제 주차장 뒤편으로도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공간을 잘만 하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경매 물건 특성상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 생활 쓰레기들, 어떤 이제 그 미관을 해치는 뭐 이런 일반 생활 물품들이 이렇게 좀 나와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저는 공구 다이도 있고 해서 뭐 개인적으로 누가 쓰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공사 자재나 어떤 인테리어 자재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전기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계량기가 총 오른 최상단에 한 개, 그 다음에 세 개 있죠. 그래서 계량기가 뭐 빠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가 세대수가 좀 작아요. 대신 공용 그 총 7개잖아요. 그래서 세대가 총 6개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크게 빼서 원룸보다는 뭐 투룸, 쓰리룸이 많이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크게 빠졌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저기 담벼락 보이죠? 저기까지도 땅의 경계면이에요. 그래서 땅이 대략 한 170평 정도 됩니다. 자, 여기는 또 추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주차장을 써도 되는데, 저렇게 좀 이렇게 어떤 개인 공간, 뭐 창고식으로, 뭐 작업장으로 이렇게 대충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강아지도 묶여서 누가 키우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공사 자재나 인테리어 자재들이 눈에 띄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강아지가 쳐다보고 있네요. 그리고 천장은 이제 저 공간이 어떤 지금 보면은 사뭇 작은 창고에 이제 칸막이로 되어 있고요. 천장은 이렇게 노출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감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배관이 노출되어 있고 센서 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 공간. 그러니까 여기도 한 대략 한 10평, 15평은 돼 보여요. 여기가 뭐 작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간도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저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에 넝쿨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관을 좀 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건물이 좀 산뜻한 느낌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여기가 주출입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출입문의 형태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주출입문.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자키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근데 작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전원이 꺼진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내부를 보면은 바닥은 대리석, 측면에는 이제 약간 무광의 타일, 그리고 천장에는 뭐 페인트나 이런 건 벗겨지는 건 없습니다. 측면 타일하고
바닥 대리석도 깔끔하고, 그다음에 출입구에 뭐 미관을 해치는 일상 쓰레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저 깔끔합니다. 첫인상은 들어오자마자 첫인상은 내부가, 여기가 이제 건물 평수 대비 세대수를 좀 작게 뺐기 때문에 복도도 굉장히 좀 넓었고요. 그다음에 그 들어오는, 그다음에 그 타일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깔끔했습니다. 여기도 승강기고요. 승강기도 보면은 뭐 광고물이 붙어 있거나 뭐 눈살을 찌푸르게 하는 좀 불편하게 보이는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천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승강기도 운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의 건물이다. 그래서 4층까지 되어 있고요. 4층이 꼭대기인데요. 올라가서 꼭대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층 내리자마자 이렇게 어떤 생활 그 물품들이 복도에 이렇게 너저분하게 보이는 모습. 그리고 4층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천장이나 이런 쪽에 혹시라도 이제 누수나 곰팡이, 페인트 들뜸이 있는지 봤는데 괜찮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어떤 복도를 좁게 만들고 미간을 좀 해치는 건데 괜찮았고요. 그리고 바닥 계단도 보면은 좀 일반 이게 이제 오랫동안 방치하면 좀 먼지가 쌓여서 광택이 죽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었고, 또 중간에 이렇게 물품을 적재해 놓은 모습. 자, 그래서 옥상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차 되면 이제 그 바닥, 아무래도 옥상 바닥부터 방수나 이런 게 가장 좀 우려스럽거든요. 여기 문이 약간 휘어 있더라고요. 어떤 작업을 해서 이렇게 휘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옥상인데 지금 완전한 그 직사각형의 넓은 옥상이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아래층 4층에 대한 어떤 지붕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옥상이었고, 그래서 옥상 색깔은 이렇게 기와로 마감한 모습. 그래서 기와장이 뭐 탈락하거나 그런 걸 봤는데도 뭐 깔끔하죠.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옥상의 한 켠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세를 좀 절감을 하려는 태양열이 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여기 바닥 같은 경우도 지금 녹색 방수 페인트가 이렇게 들뜨거나 갈라짐 그런 현상은 이렇게 딱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 10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돈이 들어갈 때죠. 태양열 패널도 보면은 지금 운전 중이라고 불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229V 뭐 1.87A 뭐 이렇게 해서 잘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용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도 이렇게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8개, 작은 게 한 8개, 10개 정도 붙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래 그 4층에 대한 이제 기와도 보면요. 탈락된 부분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검은 게 좀 있죠. 그래서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는데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세월의 흔적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에어컨이 옥상에 좀 보이죠. 그래서 아마도 에어컨에 대한 옵션을 좀 생겨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기계실하고 옥상 물탱크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직수를 쓰는 게 아니라 옥상에 물탱크를 담아서 그 다음에 쓰는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현관문이 휘었어요. 저 요거를 피든가 아니면 뭐 새로 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여기가 이제 물탱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을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각 세대로 저렇게 펌프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보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물탱크실 천장이나 뭐 이런 것도 깔끔하죠. 내부 상태가, 제가 그래서 내부 상태가 괜찮다라고 이제 계속 앞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거 물탱크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의 손이 거의 안 닿거든요. 거의 살면서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그죠? 여기는 이제 기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실이라고 하면은 그 승강기 있죠, 승강기를 올 그 쓸 수 있는, 보통 보면은 아파트도 그렇고 승강기가 있으면 위에 이제 승강기 관련 기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계실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제 내려와서 이제 3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층은 이제 여기가 이제 4층이고요. 그리고 4층은 한 개 세대입니다. 그리고 3층은 3개 세대, 그리고 2층은 2개 세대. 그래서 총 6개 세대거든요. 그래서 4층이고 제 생각에는 4층이 주인 세대 써서 좋은 거. 근데 저기 문짝이 점이 3개 박혀 있네요. 어떤 연유가 있었을까요? 그죠? 좀 궁금한데 4층이고요. 그리고 4층이 이제 보면은 반층이 이제 옥상입니다. 한쪽은 그러니까 복도를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세대, 오른쪽에 이렇게 옥상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넓죠, 공간이. 그래서 4층을 거주하면서 여기에 뭐 테라스를 꾸미고 그러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끔 좀 꾸며서 주인 세대로 아니면 이제 공용으로 써서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방수 페인트가 갈라짐 있거나 뜨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쵸? 딱 보더라도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건물 상태는 뭐 나쁘진 않고, 자 그리고 이제 옥상 옥탑에 대한 이제 측면이나 이런 것도 약간의 이제 눈물 자국만 있었지 크랙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이쪽 옥상이 좀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인 입맛에 맞게끔 테라스나 요새 이제 캠핑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써도 나름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정도의 규모의 평수였습니다. 보면 측면인데 측면은 뭐 딱히 없고 이제 넝쿨, 이 넝쿨이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희미하게 좀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지금 보이죠? 저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떼야 되지. 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기거든요. 금방금방 자라납니다. 예전에 제가 군산 그 지역에 대학교 인근이긴 한데 그 건물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죠. 거기도 넝쿨이 엄청나게 들러붙어서 건물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4층에 대한 이제 옥상 전부를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넝쿨이 이제 정면만 빼고,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좀 잘 드는 그쪽 면만 빼고는 나머지는 조금씩 자란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쪽도 그런가 싶어서 좀 봤는데요. 이쪽은 좀 멀쩡했습니다. 이쪽 측벽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 멀쩡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게 이 건물 자체가 그 수도권이나 뭐 어떤 서울 쪽에 위치한 게 아니라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제 쪽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제에서도 완전한 시골 쪽은 아닙니다. 차로 좀 가면은 생활권이 좀 접해 있고, 그리고 거제 하면은 유명한 게 뭔가요? 조선소랑 중공업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의 임대 원룸에 대한 수요가 뭐 괜찮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방치를 해버리면 저런 넝쿨이 계속적으로 자라난다는 거. 자,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수납장이 좀 있는 것 같고, 보면은 이제 복도나 천장, 그 다음에 복도의 폭 이런 게 좀 다른 어떤 원룸에 비해서는 원룸 건물에 비해서는 좀 크다, 이런 게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느껴지죠. 자, 여기가 이제 3층. 그래서 이제 이쪽이 301호가 여기가 이제 좀 크게 빠진 것 같아요. 아마 3룸 쪽으로 빠지지 않았나. 바닥도 좀 광이 납니다. 대리석이고. 그래서 아마도 그 건물 청소는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벽면, 천정도 깔끔하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302호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303호입니다. 그래서 복도 기준으로 301호, 302호, 그 다음에 303호. 자, 그래서 이렇게 3층을 둘러봤고요. 다음은 2층을 갈 텐데요. 2층도 마찬가지로 2개 호로 되어 있고 2층까지도 뭐 깔끔하죠. 옆에 이제 소화기 하나 있고 타일도 탈락된 부분 없고요. 자, 2층도 오른쪽에 이제 1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오른쪽, 여기가 1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스통이 있는데 이게 가스통이 뭐 하려고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쪽도 통창도 뭐 깨진 건 없고요. 여기가 202호.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에 일체형 손잡이 어떤 전자키가
좀 달려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층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단 수도 좀 많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세대 층고도 좀 높은 것 같아요. 각 세대마다. 그래서 다른 원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건물 자체가, 그리고 지배 자체가 좀 크게 돼 있어서 사는 데는 좀 더 1인 식구나 2인 식구보다는 아마도 투룸, 쓰리룸이 주를 이루어서 단체, 그러니까 2인, 3인 뭐 기숙사로 써도 되고 뭐 3인 식구 그렇게 거주하는 그런 용도 수요를 예측하고 해당 건물을 지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뭐 시골집도 있고요, 단독주택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2층짜리 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이제 시골 풍경이나 이런 거를 살짝 엿볼 수가 있는 주변이었습니다. 위성 지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건을 보면요, 이렇게 건물 상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입로가 이렇게 돼 있고, 이 진입로는 한 2에서 2m는 좀 좁고 한 3에서 한 4m 정도 되는 도로 폭에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이 수월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이제 두 필지가 이제 매매가 그 본건이 된 건데요. 여기 또 귀퉁이가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두 개, 건물 3 이렇게 이제 매각 대상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은 뭐 산이나 그 다음에 이런 주택들이 좀 많이 있는 어떤 주거, 그리고 그런 쪽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도시권, 완전한 어떤 도시권에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버스 정류장이 사실 조금 거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그래서 직선 거리로 대략 한 700m예요. 이쪽이 버스 정류장 700m. 그러니까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한 10분 정도 걸어갈 겁니다. 한 5분에서. 그죠? 한 5분 정도면 될까요? 근데 이제 차로는 뭐 1, 2분이면 가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쪽은 이제 그 차가 있어야 됐고, 그리고 본권에서는 이제 주차장이 여기가 6세대인데 앞마당까지 해서 좀 넓죠. 그래서 충분하게 6세대는 주차는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내, 그러니까 이제 면내권에는 이제 바로 이렇게 접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면사무소가 있죠. 그리고 그 주유소랑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그 면내 생활권은 이렇게 이제 좀만 차로 들어가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보면 이쪽이 이제 거제인데요. 여기 거제시청이 대략 한 4.3km. 이 보시면 여기가 본권이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4.3km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제시청이 이제 사실상 이쪽이 이제 거제에 대해서 고현동이죠. 시내예요. 이쪽 고현 버스터미널 홈플러스 해서 이쪽이 또 시내입니다. 그래서 4.3km니까 대략 차로 한 5분이면 갑니다. 5분에서 좀 막히면 10분. 그래서 이렇게 좀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삼성중공업이 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아주동,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우조선해양, 중공업이 이렇게 두 갈래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거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부 다 회사 잠바 입고 출퇴근하고 그 고속버스, 아니 그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풍경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 그 아주동 이쪽 조선소가 있는 이런 대형 산업단지에서도 대략 한 8km 정도니까는 차로 한 10에서 한 15분 정도면은 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가 이제 6세대고, 물론 이제 6세대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쪽 임대수를 노려서 이쪽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의 어떤 그 임대를 맞춰 볼 수 있는 그런 또 위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시내권은 아니고, 그래서 시내권은 이제 이쪽 거제시청이나 이쪽 조선소 앞쪽에는 원룸이나 이런 쪽이 좀 비쌀 수가 있으니까 그런 수요, 그러니까 좀 거리가 좀 있더라도, 나는 이제 거리가 있더라도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출퇴근할 수 있는 15분, 20분 거리에, 만약에 이제 이쪽 원룸이 만약에 30에서 35면은 이쪽 원룸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도 되는데, 하여튼 거리를 좀 보면서 여기서 이제 원룸이 만약에 30에서 35만 원짜리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부담이 되고, 나는 이제 여기서
4, 5년 바짝 벌고 해서 다시 이제 원래 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갈 거야.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월세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원룸, 그러니까 원룸이 아니라 이제 투룸이나 쓰리룸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합숙을 하면서 최대 좀 월세를 좀 아껴 보려는 그런 임대 수를 이제 여기서 좀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임대 전략을 갖고 좀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지역 주민에 대해서 임대를 놔도 되는데 이쪽이 이제 그 연초면이잖아요. 면에서도 이제 살짝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차가 없으면 좀 활동이 불편하니까 그런 게 이제 사실상 임대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공실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실의 우려를 덜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 그쵸? 그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아주동 쪽에 있는 거제 아주동 쪽에 있는 그 조선소 출퇴근하는 그 직장인들 그런 분들을 임대를 좀 노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건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긴 지적도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도로고요. 그리고 이게 빨간색 음영 처리가 본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땅이 이제 여기 한 필지가 있고 여기 귀퉁이가 하나 더 있어요. 이 대지. 그래서 총 두 필지인데 크게 뭐 신경은 안 써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다. 매각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건물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남쪽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동쪽. 그래서 완전한 정남향입니다. 이쪽이 거실 쪽으로 친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추출 입구가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1호였던가요? 이쪽이 이제 2, 3호 이렇게 빠졌었는데 정남향이 이쪽 거실 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정남향으로 햇빛이 잘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층은 이제 59평, 3층은 60평, 4층은 이제 35평 이제 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옥상이 좀 있죠. 그래서 4층이 이제 35평이니까 그 공용 복도 한 5평을 빼더라도 주인 세대 30평이 여기는 이제 3룸 나올 것 같고 2층도 마찬가지로 최소 2룸 이상 나올 것 같아요. 3층은 2룸, 여기 3층은 3개잖아요. 2층은 또 2개인데 59평을 뭐 대략 한 공용복도 5평을 뺀다고 하면 55평을 2개로 나누니까 대략 한 27평이에요. 한 세대당. 그래서 2층도 이제 평수를 따지면 3룸이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거의 원룸은 없고 3룸하고 2룸 위주로 본 건물은 좀 평수가 이렇게 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보면요. 땅은 3억인데 건물이 좀 거의 7억까지 감정이 됐죠. 그래서 합해서 10억에 감정이 된 겁니다.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보면은 지금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고요. 월세도 이렇게 계약을 좀 되어 있고 보면은 2014년 최선순위가 2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선순위면은 인수, 후순위면 말소예요. 근데 보면은 일단은 말소 기준은 써놓고 2월 19일 써놓고 보면 2022년 전부 다 후순위죠. 그리고 보면 뭐 전소유자 확정일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의미는 없고 전입일자가 이제 대항력 여부를 좀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전부 다 후순위죠. 그래서 낙찰받고 전부 다 말소 대상이라 명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물어줄 것은 없어 보이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보면 303호 3층 방두칸이죠. 그래서 아마도 3층은 정확히 봐야겠지만 3개호로 이루어질 거 각 층마다 정투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425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층 201호는 2,500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상대적으로 건물 가격에 비해서 좀 많이 싸게 거래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건 번호랑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땅이 170평, 건물이 160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땅을 사는 건지 건물을 사는 건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렇게 이제 싸졌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보시면 지금 본건이 사실상 지금 대략 본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쪽이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연초면이 있었고 여기가 이제 숫자 2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한번 클릭을 해서 매물 상태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려고 네이버 매물을 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제 본건 여기 본건 돼 있고 그래서 숫자 2가 이렇게 두고 있는데 같은 매물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엘베에 있는 14개 호실이잖아요. 근데 본건은 6개 호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4개 호 있고 이게 이제 3억 7천이에요. 그 매물 나와 있는 게. 근데 이제 보면은 볼까요? 이게 보시면 평수로 따지면 땅이 144평
건물이 179평이에요. 근데 본권은 땅이 170평, 건물이 160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은 좀 크고, 그다음에 건물은 좀 더 작죠. 그래서 얼추 이제 비슷하다고 좀 친다고 하면은 그래도 14개 옷이니까 아무래도 원룸에 대해서 월세를 사용 승인일도 2014년, 그러니까 본권도 마찬가지로 2014년 좀 얼추 비슷하죠. 물론 이제 거리상이 좀 이렇게 위치가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14개 오니까는 이런 게 이제 3억 7천에 이제 매물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14개 오면은 한 집당 지금 30만 원만 받아도 얼마인가요? 지금 볼까요? 14개 30만 원 하면은 거의 월세가 400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그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권 같은 경우는 6개 호밖에 없고, 물론 이제 이게 그 원룸으로만 계산할 수 없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크죠. 원룸보다는 이제 투룸, 쓰리룸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월세를 좀 보면요, 인근에 나와 있는 본권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연초 아무래도 이제 면에 있고 좀 더 그 지리적으로 좀 가까이 생활권이 좀 인접해 있는 게 좀 더 낫겠죠. 근데 이게 이제 월세가 200에 30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이쪽에 있는 것도, 이거는 이제 좀 본권이랑 이제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있고 한데 시내에서 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게 요게 이제 200에 20.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감정이 10억에서 2억까지 됐죠. 근데 이제 건물 가격에 대해서 감정이 그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건물이 한 7억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거의 2014년이고 그 신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10년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정이 좀 세게 되지 않았나. 왜냐면 요게 이제 3억 7천에 거래가 매매율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땅이 이거는 좀 작고 건물은 좀 더 크긴 합니다. 완전하게 동등하게 비교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감정가 10억하고 이 3억에 대한 매물하고 갭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지금은 이제 지금 가격대가 보시면 2억 6천이잖아요. 최저가가. 그죠? 최저가가 2억 6천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보면 지금 3억 7천보다도 한 1억 정도는 싸긴 싸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슬거리는 건 보면은 2억 6천이라도 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세대수가 많아서 월세 받아먹기에도 좀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투룸에다 3룸으로 빠져갖고 사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임대수요, 아까 그 조선소에 대한 본권이 여기 있으면 양쪽으로 조선소에 대한 직장인들의 원룸 임대 수요를 끌어올 만한 그런 또 규모의 그런 평수도 아니죠. 원룸으로 주로 이룬 게 아니라 투룸, 쓰리룸 빠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거가 좀 있어서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어떤 인근에 사시는 분들한테 3인 식구, 4인 식구에 대해서 임대를 좀 맞출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좀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는 차라리 원룸으로 쭈르륵 빠졌으면 이런 임대수에 노려서 좀 그 월세를 좀 넉넉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안 떨어지고 이 가격을 좀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본권 같은 경우는 그 세대수가 좀 적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내에서 여기 연초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거제시청 있고 본권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완전히 뭐 시내권도 아니에요. 약간 이제 외곽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나와 있는 그런 원룸보다도 시세를 좀 더 싸게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만약에 원룸 시세가 30이다. 그럼 본권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한 27 정도로 내놔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상태가 연초 면에 있는 게 월세가 30이었고 약간 외제에 있는 게 20짜리가 월세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0에서 한 25 정도인데 원룸 그 수준이, 근데 이건 투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투룸에 대한 임대 수요가 충분히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이렇게 좀 많이 유찰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권 같은 경우는 접근할 때 그런 어떤 임대 수요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다는 게 이게 이제 그 이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고 어떤 해당 물건을 접근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가격대가 워낙 싸기 때문에요. 그렇죠? 워낙 싸기 때문에 권리상 뭐 하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노려볼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나는 이럴 수는 있겠죠. 나는 이제
그 좀 길게 보고 1년 2년 길게 보고, 그리고 주변에 원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역발상으로 좀 접근을 한다는 거죠. 원룸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직장인들 원룸에 혼자서 원룸 막 3, 40 줘서 그런 직장 생활에서 그 비용을, 거주 비용을 쓰느니 친구들이랑 아니면 직장 동료 선후배랑 해서 한 3, 4명 해갖고 3룸이나 2룸을 해갖고 월세를 좀 절감하려는 그런 임대 수요 하나 잡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3, 4인, 3인에서 4인 거주하는 이런 분들, 그래서 옵션 자체를 좀 잘 맞춰 놓는 거죠. 바닥도 좀 깔끔하게 했고, TV 그 풀옵션 좀 갖춰 놓고, 그래서 이제 3인에서 한 4인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풀옵션을 맞춰 놓고, 왜냐면은 이제 본인은 원룸을 가기는 싫은데, 그리고 원룸 가면 막 다닥다닥 너무 붙어 있는 게 이런 게 싫잖아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넓게 쓰고 싶은 그런 수요를 찾아내서 임대를 좀 맞춰 놓는 게 오히려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올바른 접근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부동산 낙찰 받고 소문을 내야 되거든요. 부동산에다가 이 집은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3인 4인 그 이상 혹은 살기 좋다라는 어떤 소문을 부동산에서 입소문을 타고 좀 소문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부동산 좀 보여주고 내부 깔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지금 CCTV 없었죠. CCTV에 대한 보안성도 좀 강화를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가격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투룸이기 때문에 최소 제 생각에는 40은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유지가 좀 되지 않나. 40해서 3룸은 뭐 50까지도 받고 해서 대략 한 지금 40, 46에 24, 240, 한 250 이상은 월세를 좀 맞춘다 생각하고, 한 집당 40으로 해갖고 인테리어 좀 깔끔하게 해서 보증금 뭐 1000에 40 정도로 해갖고 6집을 맞춘다. 아니면은 내가 4층에 거주하면서 건물 관리하고,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죠? 옥상 4층 바로 앞에 테라스 큰 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각종 편의시설이나 뭐 그 바베큐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겠고, 아니면 여기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옵션으로, 자 봐라, 다른 원룸 공간에는 없는 이런 공간이 우리 건물에는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본인 건물을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놓고서 월세를 다른 데보다 한 5에서 10만원 더 받는 거죠. 그러면 안 올까요? 그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바베큐 파티를 해주는 겁니다. 마트에서 삼겹살 왕창 사와서, 그 다음에 상추랑 야채 같은 거 사와서 먹어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극 홍보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식비나 거주 비용이 사실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근데 월세에 그런 게 살짝 포함이 됐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른 집보다는 좀 끌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임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물건은 그렇게 한번 보시고 접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가격이 깡패다. 그죠? 아무리 그 해도 가격이 싸면 용서가 됩니다. 모든 단점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이제 또 메리트가 확 생기는 거죠. 만약 이게 5억 정도 됐다고 해볼까요? 그럼 고개가 살 갸우뚱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챙겨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